꼬리에 꼬리를 무는 돈과 관련된 고민들. 과연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만소리! 분명히 사회초년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월급을 딱 받았을 때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내가 사고 싶었던 것도 사고 그저 돈 쓸 궁리만 하게 되는데요. 내 통장이 텅장이 되기까지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시죠? 아니 왜? 우선 신한은행에서 발간한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60페이지 분량으로 금융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월 지출 행태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월 수입 중 평균 50%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부채 상환의 10%, 저축의 40% 정도를 할애하는 것이 평균적인 지출 행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버는 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고민을 가지고 계셨다면 분명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금융상품별 월 저축, 투자액의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소득의 40% 정도를 저축하지만 실제로 그 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위험성이 낮은 상품인 적금과 청약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의 경우 연령대 구분 없이 전체에 대한 평균치 자료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투자 상품의 비중이 낮고 보험 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20, 30대 미혼인 우리 사회 초년생들 어떤 비율로 소비와 저축을 나누고 금융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또다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자료는 소득 구간별 20대 미혼 가구가 어느 정도 소비하고 저축하는지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평균인 4구간에서 5구간 정도를 참고하면 20, 30대 미혼 가구 평균치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평균적으로 40% 정도의 소비, 50% 정도의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50대 50으로 구성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히 뼈를 때리자면 최소 월급의 50%는 저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초년생들의 대표적인 소비 지출 내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지출은 크게 식비, 의복비와 같은 변동비와 주거비, 통신비 같은 고정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정비는 한번 결정되면 쉽게 줄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고정비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아무래도 주거비일 텐데요. 월세라면 룸쉐어를 통해서 비용을 부담을 덜거나 최대한 빠르게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건이 된다면 부모님 집에 계속 버티면서 최대한 주거비로 지출이 발생하지 않게 조절하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변동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정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하겠고요. 추가로 사회초년생이시라면 소비 항목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 바로 자기개발비 항목이 아닐까 합니다. 더 나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중요한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축은 투자, 예적금, 보험, 예비자금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한다고 했을 때 투자 40, 예적금 40, 보험 5, 예비자금 15 정도가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비율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월 소득을 100%로 놓고 해당 비율대로 일단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것부터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재테크의 기본이자 시작은 적게 쓰고 많이 모으는 것인데요. 주거비와 같은 고정비가 세이브된다고 해서 변동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아낀 만큼 예적금을 하거나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비율 또한 늘 20%를 유지하기보다는 나이가 어릴수록 좀 더 많은 투자 상품을 가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축 항목에 두지만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금처럼 향후 현금 흐름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의 경우 저축 항목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이나 여타 상해 질병보험들은 소멸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딱 맞는 소비, 저축의 비율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존재하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비율을 찾아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